혈혈단신으로 끝내 이겨낸 불굴의 의지로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는 도전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온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한명남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음력 8월 21일 앵굴마을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만 6살에 일산국민학교에 입학하여 학교가 멀어서 2시간 이상 걸어 다녔으나 먼 것도 모른 채 동네 아이들과 마냥 해맑게 웃으며 꿈이 많던 소년은 중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잠시 피난왔다가 잠시 머물렀던 소년시댁에서 과외 공부를 하며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삼성종합건설의 채용 공고를 보고 도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삼성에서 처음 맡은 현장은 중앙일보 윤전기실 증축, 삼성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였습니다. 이후에는 당시 최대 규모였던 TBC 여의도 스튜디오 신축 공사 현장에 기계직 책임자로 발령받아서 신바람나게 근무했습니다. 이 현장을 잘 마무리하고 특진과 2호봉 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용인 삼성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 리비아 안과병원으로 발령받아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임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늘의 별을 단 기분이었습니다. 건축사업부 임원으로 국내 총괄 기계설비 대장이 되어 국내외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벤치마킹과 비교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해외 현장 지원과 출장도 자주 다녔고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사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1998년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사업부에서 주택사업부 경영이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주봉규님은 전남 여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학창 시절은 다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어머님이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부모의 손이 그리울 나이에 커가면서 부모의 그리움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죠. 가난이 자꾸 겹쳐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먹지를 못했고 공을 하나 사고 싶은데 공을 살 돈이 없었고 가난이 자꾸 축적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기에 주봉규님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무렵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누님이 일하시는 미군 기지의 물품들을 팔아가며 치열하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조병창에서 30mm 발칸포 기술을 습득했었기에 서울에 있는 제1정밀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의 조병창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주봉규님은 가족들을 위해 밤낮 할 것 없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8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고 청와대도 자주 출입하면서 맡겨진 일에 근면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에서 태어나 눈이 오는 날 친구들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뛰어놀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시골 소녀의 순수한 감성으로 살아온 인생, 바로 정영자 여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부 아들이 겸 모처럼 안동 근교로 향해 봅니다. 아주 좋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언니네 사촌 언니네 집에 놀러를 강원도 강산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한 2년 사귀다가 78년 1월 5일 날 결혼해가지고 4년이지 뭐. 44년 됐나? 아이고 그렇죠. 많이도 살았다. 당신 내가 뭐가 좋아가지고 결혼했나? 나는 가만 보니까네 사람이 뭐든지 그 적극성이 있어서 좋았어. 이래 하는 거 일하는 거 이래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면은 내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하고 점을 찍고 이제 연애를 시작한 거지. 나는 당신이 좋은 게 뭐가 좋았냐 하면은 참 성실하더라고. 성실해가 회사만 갔다 오면은 시골 가서 농사 지을 거라고 맨날 농사 짓는 거 일기 쓰고 그런 게 오늘 이 월령교 왔는 게 월령교가 원희 엄마 원희 엄마 사연을 담은 게 이게 월령교야. 근데 그 양반들은 일찍 사별을 했지만은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밥벌이가 될 때까지 밥벌이 될 때까지 참 밥벌이야 벌써 됐는데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참 좋은 정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여기 오니까 월령기 오니까 마음이 툭 터진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조심해. 가팔라가지고. 계단이 높다. 부부가 함께 걸어온 길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늘 함께였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 인생길에 세상을 초월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영자 여사는 남편과 함께 경북 안동시 서후면에서 태무지 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에는 서울에서의 사업이 기울어진 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 해상풍력단지 등 여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IMF 시기에 맞물려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른들께서 물려주신 7천여 평의 땅이 있는 안동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당시 정영자 여사는 대학을 포기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남편이 시골에 가면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에 흔쾌히 내려왔습니다. 나는 원래 남자들 오남매 속에 외동딸이라서 남자들 속에 커가지고 성격이 좀 당찬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아보면서 좀 힘들고 어렵거나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이랬을 때 그걸 뭐 두렵거나 저걸 겁을 내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 것 같아. 그냥 해보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지 난 못해. 아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 이런 생각은 전혀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게 다 내 삶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르지. 우리 딸 아들아
엄마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너인데 항상 미안한 게 사업한다시고 참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인데 돈으로만 해결하고 풍족하게만 해주면은 저절로 크는 줄 알고 그랬던 게 그게 좀 돌아보니까 후회된다.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하고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좋은 추억도 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정성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만 하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희들인데 정성을 못 준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나마도 엄마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너희들이 철이 나면서 너희 스스로 자립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대견스러웠어. 나연이도 직장도 저절로 자기 스스로 구해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아들도 아빠 닮아가지고 성실하고 또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는 게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엄마는 든든하다. 사랑한다, 얘들아. 삶에는 늘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영자 여사는 그 시간을 여유 넘치는 미소로 넘길 줄 아셨습니다. 부딪히고 힘들었던 여정을 아련한 추억 한 장면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새겨온 수많은 삶의 시간에서 눈시울을 적시는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정영자 여사의 삶은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겨질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